3시간 전 신천지 이만희 촌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사죄해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가 됐고요. 베트남이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착륙을 불허하는 등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80곳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선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각종 행사, 모임, 종교 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지훈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국내 소식들은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공식 입장을 직접 내놨습니다. 일단 먼저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31과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신천지 대부분의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람 편비치 못한 사람 기도로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이기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는 교회도 어떤 모임도 어떤 장소도 오늘도 보십시오. 이것을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어제 한 군데 앉을 자리조차 없이 지금 모임을 다 피하고 있고 다 중지했습니다. 다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일할 사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겠는데 전부 다 막아져 있어서 손발이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한 주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라도 손발이 없어 이걸 협조로 잘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네, 이것으로 청 회장님 네, 먼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 평으로 두 분은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큰 절로 시작해서 호통으로 끝났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큰 절로 시작해서 호통으로 끝났다. 그리고 뭐 소통과 책임 이 두 가지는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맨 처음에 입장 나왔을 때 대변인 명의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했어요. 그 피해자라는 입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는 일단 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었고 네. 주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항의하셔가지고 그리고 설령 이게 항의가 없었다고 한들 이게 정리가 된 Q&A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자꾸 옆에서 이제 코칭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 맞아요. 것 같고 네. 또 이후의 행동을 봐도 뭐 솔직히 이만희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진심인가 싶기는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쓰란 말이 아닐까. 아스트랄하다. 이게 뭔가 약간 한편에 무슨 큰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 괴기스러운 그런 느낌. 약간 그래서 뭐지 하는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었고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약간 메시아처럼 하신 분이라면서요. 네, 일종의 뭐 영생불사 독감 예방도 잡아주시고
말도 있고, 네. 예. 뭐 본인도 뭐 독감 예방 주사 다 네. 맞고 있다라는 좀 다소 좀 뜬금없는 얘기들이 좀 워낙 그러니까요. 많아가지고, 네. 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뭐 회견에서 한 얘기 뭐 짧게 좀 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절을 했습니다. 네. 죄송하다, 국민께 죄송하다 하고 큰절 한번 하고 정부한테 죄송하다 이런 의미로 큰절을 한 번 더 했어요. 총 큰절을 2번 하면서 뭐 누리꾼들이 왜 큰절을 2번이나 하냐 뭐 이런 지적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다 들으셨습니다. 싱크에 네. 들었듯이 이게 누구 잘못 따질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호통 말씀드렸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 하고 싶은데 한 20분 만에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이만희 총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왜 소리를 내냐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서 기자들 항의가 계속 된 거죠 그때. 네, 일단 현장이 좀 상당히 어수선했던 네. 것으로 보이고 또 기자들이 또 많이 몰려들었는데 뭐 항의 규탄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워낙에 좀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또 이만희 씨가 또 뭐 말씀하셨듯이 뭐 기자회견 중간에 또 질문을 받다가 들어가려고 하고 또 실무진이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좀 상황이 좀 뜻대로 안 되니까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0이 넘었죠. 네, 우리 나이로 지금 90이 그러니까 넘었는데 굉장히 많은. 네,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뭐 네. 잘 안 들리셔가지고 네. 옆에서 좀 대신 듣고 옆에서 전달해주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하나 눈에 띈 게 이 시계였어요. 그 박근혜 그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나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뭔가 이게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계를 왜 차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다른 좋은 시계 많을 텐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잠깐 저희가 오늘 그 기자회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강남 상당소 소장이신 김건우 목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 기자회견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이제 네. 신천지인들이 섬기는 신인데요. 신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도 앞에서. 근데 지금 왜 이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을까요? 그전에는 뭐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글쎄 아무래도 이 검찰 수사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네. 이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장이 살인죄로 고발을 했죠. 네.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전국의 이제 12 해당 지파장들을 고발을 하니까 아마 대외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수사 압박이 있으니까 계속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또 그러면서 또 내부 결집을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네. 지금 내부 결집용으로 아마도 나왔을 것이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뭐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뭐 국민과 정부의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전에는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입장이 달라졌네요. 그런데 이제 교리 체계를 보면은요, 네네. 이게 이런 양면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네.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이 가해자라고 하는 가해자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은 자신들이 원인 제공자라고는 자신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리상으로 봐서. 예. 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의 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보니까 또 국가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용서를 구한다. 또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천지 측에 그 신도 명단 그리고 교육생 명단을 제공을 했는데 이 지자체에서 전수조사 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이제 100% 다 공개를 하면 신천지 측에 굉장히 뭐 존재 자체가 생존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먼저는 그 신천지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하고 네. 또 지자체가 전수한 내용과는 저는 이게 100%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 그러면은 신천지 신도 같은 경우에는 8주 안 나가면 제명 처리가 됩니다. 8주 안 나가면 제명 처리가 되는데 과연 그 제명 8주 안 나갔을 때 바로 그 신도의 그 명부가 제대로 정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교육생은 자신은 지금 3개월 공부하다가 그만뒀는데 지자체에서 신천지인으로 전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등록 신도 명부가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간에서는 신천지 측에서 좀 숨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그 단체를 생존하기 위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천지는 지금 정통 교회와 달리 지성전 외에도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간판을 교회 이장 포교를 이렇게 이장 센터를 세워서 그들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들의 그 자신들의 그걸 100% 공개를 한다면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뭐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네. 이게 뭐 명단이 정리가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좀 뭐 아주 뭐 완벽하게 100% 맞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서울시에서 살인죄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살인죄가 되고 이러면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러려고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 총회장과 그 최측근 지도부의 결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게 고의적 은폐라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네. 그들의 교리 체계를 들여다보면은 자 이만희 총회장이 또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내용이 이만희 총회장을 구원자를 믿게 하는 내용이 뭘 가지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겁니까?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이만희 총회장을 증거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이게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핵심적인 교리 체계가 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이 고의 은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의 은폐가 틀린 네. 말이 아니다. 총회장의 지시나 의정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네네. 인간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총회장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 때문에 그 고의 은폐와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자회견 한 곳이 그 가평 평화의 궁전이라는 곳인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이제 그들은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제 자기들의 포기 활동을 위해서 네. 세계 평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그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또 은폐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곳이죠. 하나의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강남상담소 소장인 김건우 목사였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전 총리, 지금은 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네. 이렇게
깁니까? 네, 지금 신천지시설 신도 치료센터로 제공을 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이 있었나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신천 쪽에서 답변은 없는 것 같고 뭐 아마 뭐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글쎄요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 대한 그 신천지의 최선의 도리다라고 이낙연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에는 답변이 좀 긍정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통합당도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네. 신천지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한마디 했고요. 네, 뭐 지금 워낙 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이 계속 네네. 제기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만희 총회장 본인이 뭐 새누리당 이름을 직접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그런 신천지 교도 전 이제 간부의 이제 네네. 그런 폭로도 있었죠. 그래서 뭐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그 이만희 씨를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뭐 이만희 총회장이 과거에 이 지방선거에서 이 과천시장 관련해서 좀 공천을 하지 말아달라, 뭐 대권에 지장이 온다 이런 식의 또 그 로비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 이 결과적으로 이 로비가 실패를 하긴 했는데 네네. 일단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 이만희 총회장과 연결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담스럽겠죠.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뭐 이래저래 엮이고 하니까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특정 교단에게 책임을 몰지 말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입장이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사실 이 기독교 분들이 이 신천지를 그 교단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뭐 허위 보거나 비협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모든 사실관계를 빼놓지 않고 제출을 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강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또 이 이만희 총회장의 네. 시계 때문에 그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걸 보면 여론이 좀 나빠졌다는 걸 통합당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나빠지기 전에는 뭐 중국 입국 금지 그 왜 안 했냐 그걸 계속 얘기했었는데 신천지를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또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 총회장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 묻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걸 선을 긋고 차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급박한 과제인지 오늘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아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살인죄로 지금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이만희 총회장하고 12개 지파장들의 살인죄, 뭐 상해죄, 감염병 네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을 강제 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12개 지파장들이나 이만희 총회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서울에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 과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반이 내가 간 적이 없다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 이게 어떤 뭐 일종의 좀 그 지도부의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유죄가 나올 확률은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거죠. 네. 검찰 수사가 먼저 잘 돼야 뭐 법원이 판단할 텐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인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오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네, 오늘 날 12시 30분께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처음 발사체를 쐈습니다. 합동조합 참모본부 그리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약 240km, 고도는 약 35km로 탐지가 됐고요. 추가 지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참은 뭐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중단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시기에 그러니까요. 쐈을 왜 건가라는 건데 네. 이 전문가들은 최근 이 시점이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8일이었죠. 맞습니다. 좀 네. 북한이 좀 자존심을 많이 구겼을 네.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달에 맞춰서 쏜 거고
또 마침 이 제1본 이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뭐 앞으로 이제 그 북한은 뭐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또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미사일 네. 발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또 굉장히 네.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하필 쏘니까 야속하네요. 좀 그냥 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북한도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면 돈 아낄 것이지 그걸 왜 그러니까 쏴요? 내부 뭐 얼마나 결속을 돈이 많이 위해서. 드는데 쏘는데. 북한이 우리가 뭐 생각한 대로 이렇게 실험도 네. 하고 있다. 이걸 좀 내부에 좀 보여주고 외부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마스크나 사라고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수입하라고. 비싸겠죠, 그 돈 미사일이. 가지고. 네. 일단 뭐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뭐 확진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해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격리자가 좀 몇천 명에 그러니까요. 이른다라는 취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보도를 보면은 이미 상당 부분 북한 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치료하기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북한도. 아마 그 진단할 수 있는 그 키트도 아마 좀 없는 걸로 네. 좀 알고 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 중에 울먹이면서 네. 추경 편성 방향을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목소리 듣고 가시죠. 즉 가장 좋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 및 경기 개선 대책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네. 목소리가 네. 끊겨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뭐가 방송 사고인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울컥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을 잇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많이 힘들겠죠. 지금 뭐 추경도 지금 뭐 논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 경제 사령탑인데요. 사실 오늘 홍 부총리가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네.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직접 썼는데 자신도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갑자기 감정이 좀 그랬다. 안타까운 감정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기재부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경제상도 좋지 않고 또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고 정말 힘들게 줄 서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후폭풍이 더 크지 않겠냐. 이 부분이 더 걱정스럽잖아요. 이제 경제 네. 부분에서 특히 뭐 네. 중소상공인들 지금 뭐 벌써 뭐 매출이 거의 뭐 끊겼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많은데 뭐 1월에 좀 많긴 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량도 절반으로 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부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번 주까지 초중고 개학을 연기를 했었는데 더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2주가 더 연기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총 얼마 전에 일주일이 연기가 됐으니까 총 3주가 미뤄진 겁니다. 네네. 유은혜 부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3주로 정한 이유는 일단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데 지금부터 2주 정도가 필요하고 또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이 교육부는 이 개학 연기 기간에 이 학생 학습을 지원하고 또 생활을 지도할 방안도 마련을 했는데 일단 담임 배정은 들어가고요. 또 교육과정 계획을 또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다양한 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긴급 돌봄 교실도 계속 열리게 됩니다. 글쎄 뭐 저도 이제 저희 애들은 학교 안 가니까 그냥 마냥 좋다 그러고 있긴 한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 네. 좀 이제 저는 좀 큰 애들이라서 큰 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죠. 다니는 애들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부모님도 고생하시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방학이 줄어들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여름에 좀 힘들겠죠, 애들이. 예, 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름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재택근무하는 뭐 친구들도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맨 처음엔 좋았대요. 집에서 근무하니까 애들 보면 되겠다고 했는데 둘 다 안 된대요.
일도 안 되고 애들도 못 보게 해가지고 애들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예, 뭐 힘들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네, 언감생심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 설령 뭐 맡기고 출근할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이가 그 혼자 거의 있다시피 하니까 그 어린이집에 이것도 굉장히 좀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또 굉장히 힘들겠다. 뭐 2주가 더 늘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주 동안 그럼 또 어디다가 아이를 맡겨야 될까? 또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대정 질문 있었고 또 코로나19 특위 전체회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 특위 전체 회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위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만들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좀 충돌했어요. 여야가 좀 말싸움만 하고 끝났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왜 그랬냐? 박대출 의원 말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이 감염증 확산에 대해서 대통령의 컨트롤 타워 돼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냐. 청와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을 지향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맞섰는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위에서 정쟁을 없애야 한다. 여야가 정쟁보다는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입장이 좀 갈렸고 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은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자는데 내친 김에 검찰 업무 보고도 받고 신천지 고발 업무도 다 받자라고 하면서 정치권의 유착설이 퍼지고 있는데 보고 다 받자라고 어떻게 보면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되게 답답한 게요. 네.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는 마스크 체크를 꼭 해요. 이 방송을 위해서 진짜. 제가 네. 생각하기에 우리 청취자분들 가장 급한 건 그거예요.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조심하면 되겠지. 국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구하고 본인들이 손 소독제도 구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갖고서는 줄을 몇 시간씩 서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옮으면 어떡하나 생각도 할 수가 그런 있고. 걱정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갖고 좀 싸우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갑자기 막 화가 나갖고 제가.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우체국에서 푼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심 우체국은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읍면 지역만 이게 좀 언론도 좀 섣부른 보도가 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다 우체국에 몰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칠랑이가 벌어지고 또 경찰이 출동할 네. 일도 그러니까요. 뭐 새치기를 있었습니다. 했다 그러고 싸우고 뭐 몇 개 더 집었다 그러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될까? 좀 자괴감이 들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나라가 아닌데. 특히 정부가 계속해서 된다 했는데 계속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도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로서는 큰 비판, 큰 역풍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부가 대구에서 지금 자원봉사 중입니다. 오늘로 이틀째죠. 네, 이틀째 오늘도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했고요. 뭐 어제도 이 안철수 대표의 뭐 땀에 젖은 진료복 네. 이 사진이 좀 화제가 됐는데 어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받다라고 하고요. 또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진료 자원봉사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것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그 사실 뭐 대학을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좀 이렇게, 잡기. 예. 그래서 좀 의사 면허가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의사 면허는 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반응이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처음 봤는데 계속 뭐 핫한 기사로 오르고 네. 실검에 오르고 그리고 댓글도 보면은 뭐 굉장히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을 못했던 행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뭐 통합당 같은 그 곳에서도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 때 칭찬했더라고요.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짜파구리를 먹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가운을 입고 땀에 젖은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 야권연대 일원인 안 대표의 영웅적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실상의 야권연대 세력이 됐잖아요. 국민의당이. 그런 점에서 뭐 띄우기 뭐 칭찬하기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도 너무 잘했다라는 칭찬했습니다. 뭐 잘한 건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 누리꾼들의 반응을 봐도 아까 정상 기자가 얘기했던 땀에 흠뻑 젖은 의료복
또 고글과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얼굴 뭐 이런 사진이 퍼지면서 지금까지 본 안철수 중에 제일 멋진 안철수다 이런 반응도 있고 잘한 건 잘한 거다 새롭게 보인다 진심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특위에서 싸우지 말고 그럼 다들 내려가서 자원봉사라도 좀 하든지.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요.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모습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정치는 안 어울린다. 이런 뭐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안철수 대표 얘기를 지난주에 사실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비례대표만 내잖아요. 지금 네. 지역구는 안 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네. 따르면 그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 조사 결과예요. 여기서 민주당이 39.3%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30%, 정의당이 9.8%가 나왔는데 이어서 국민의당이 4%가 나왔습니다. 4%? 네. 그럼 3% 넘겼네요. 3% 넘기면 이제 의석이 그러니까요. 확보가 되는 처음 거죠. 아닌가요? 거의? 네, 맞습니다. 네. 처음 이렇게 나온 건데 일단 여론조사를 말씀드렸으니까 뒤따라올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응답률이 5.1%고요.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뭐 유무선 전화, 이 무작위 걸기에 따른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이들 조사의 상세 설문 문항, 통계 보정 기법 등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요를 저렇게 똑바르게 네. 똑똑하게 많이 발음을 해봤어요. 하면서 네. 저런 속도로 말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다들 이렇게 흘리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마음이 길고 급해서. 그러니까 빨리 해치워야지 막 네. 이래갖고 굉장히 맞아요. 길어지는데 예,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3%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안철수 대표 뭐 이런 행보라든지 분위기대로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 이제 이렇게 쭉 갈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랑 합칠 것인지 네.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을 합칠 수 있겠죠. 비례대표 내는 미래? 그 정당이니까 이건 좀 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하면서 병실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그것과 관련해서 경증 환자 격리시설 운영을 결정한 서울대병원의 조비령 공공진료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가는 곡 라이프하우스 You and Me입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